트럼프도 얘기하잖아요. 전기차 보조금 없애겠다? 이거 테슬라한테 좋은 일이에요. 로보택시가 허가가 통과됨으로써 커지는 시장에서 판매 증가분이 더 클 거라고 손익계산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테슬라 주가는 내년 이맘때쯤에는 지금 현재 만약에 238달러를 제가 기준으로 했었는데 한 428달러까지 한 올라갈 충분히 그런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떨어질 가능성은 미국의 경기가 침체된다. 이거는 아무리 테슬라가 잘해도 테슬라의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 이런 로보택시 사업이 정말 이제 본격화돼서 이제 시중에 정말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그거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서 이제 10배 더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아크 인베스트 하는데 제가 그 주식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드릴 수 없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우리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더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거기에 동의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서 뭐 저도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만 전달드릴 수 있고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가 PER 레이쇼 그러니까 즉 순이익에 있어서의 주가 대비 PER 레이쇼를 많이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걸 보게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닝 즉 순이익 이익률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익이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하려면은 지금 차량 판매 이익도 증가해야 되지만 이 FST를 또한 이거는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여기 이것이 재무제표로 빠진다라고 한다라면 당연하게 지금 60이라고 하는 대단히 높은 그 PER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내려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다만 주가가 올라가도 PER 수치는 그대로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요? 어닝, 분모가 커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분모가 대단히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재무제표상으로 AI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매출 또는 뭐 옵티머스의 매출들이 여기에 잡혀줘야 PER 레이쇼가 유지가 되면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펀다멘탈에 의한 주가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올해 네.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게 또 정부 정책이 규제 정책이 또 바뀌니까요. 그게 또 테슬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저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저는 한 정치적인 어떤 흐름을 지지하는 건 정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지지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떠드냐는 거죠. 네. 그거는 기업의 총수가 해서는 안 되는 기업의 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부분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하게 테슬라 주가에도 좋지 않을 겁니다. 우선은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고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 일시적으로는 테슬라 주가가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것이 펀다멘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는 주가의 변동이 있지만 펀다멘탈 상으로는 일론 머스크는 민주당 정부 하에서는 얻을 게 더 이상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다른 기업을 도와주지 테슬라를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2025년에 모델 3과 모델 Y의 저가 버전을 낼 것이고 2026년부터는 모델 2를 내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보조금 없이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차량을 판매할 것인데 굳이 보조금까지 안 줘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FSD에 대한 규제 완화거든요. 네. 통과를 해줘야 로보택시에 대한 규제 완화거든요.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잘 안 해줄 거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베팅을 한 거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트럼프도 얘기하잖아요. 전기차 보조금 없애겠다? 이거 테슬라한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테슬라는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규제를 풀어줄 거예요. 테슬라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즉 테슬라에게 좋은 쪽으로 베팅을 해버린 거고 민주당은 왜 안 했느냐? 민주당에는 지지 안 하나 테슬라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라고 본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행동을 한 거는 이해는 가지만 그건 속으로 했었어야지. 이걸 겉으로 드러낸 것은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특히 캘리포니아라든지 대단히 중요한 시장에서 이런 부분은 테슬라에게 분명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근데 일론 머스크라든지 테슬라 경영진들의 판단에서는 그렇게 안 사는, 즉 나가는 민주당을 골수 민주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했던 테슬라의 제품은 사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보다는
FSD가 통과됨으로써 로보택시가 허가가 통과됨으로써 커지는 시장에서 판매 증가분이 더 클 거라고 손익계산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봐도 이 손익계산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여튼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문제지 손익계산상으로는 트럼프는 민주당에서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네. 최근에 그 9월 23일 기준으로 앞으로 12개월 이후에 테슬라 주가를 전망하셨다고 그런 글을 쓰셨다고 하시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전망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 또는 저는 이제 1년 뒤, 즉 내년 2025년 10월 정도까지 가장 좋게는 테슬라 주가가 80% 정도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 이것도 if then입니다. 뭐뭐라는 것이 발생할 경우 그렇게 되면 오른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50%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주가가 항상 오른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마이너스 5% 가고 있고요. 이거를 제외하고 제가 글에 쓰지 않은 것이 있어요. 테슬라의 죄송합니다. 이런 광팬들이 미국에도 많아요. 이 광팬들은 테슬라가 이번에 10월 10일 날 문샷을 쏠 거다. 문샷을 쏘면은 그들은 얘기하는 건 1000%도 막 오를 수 있고 막 300% 오를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제가 뺐어요. 그거는 기업 가치와 시장 기대치를 가지고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장 기대치는 주가를 일정 정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상승시킵니다. 근데 이 시장 기대치가 재무제표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주가는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 이건 뭐냐면 이 문샷을 쏘는 조건이 뭐냐면 if가 뭐냐면 요번에 10월 10일 날 로봇 택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테슬라의 전문 광팬들은 로봇 밴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카니발 같은 것이. 그래서 로봇 밴이 나오는데 이것을 옵티머스 3가 나와서 문을 열 거다. 문을 열고 이거를 대중교통으로도 이것을 로봇 택시로도 이용하지만 즉 승객이 많은 즉 2인용만 타는 게 아니라 우리가 6인 탈 때도 있잖아요. 이때 로봇 밴이 우리가 옛날에 타다가 그렇게 많이 승객을 태웠던 거 지금 IM이 그렇게 승객을 많이 태우는 것처럼 밴이 한 6명 정도는 저렴하게 태우고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택시가 버전 1은 2인승이고 그다음에 버전 2는 6인승이다. 또는 8인승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10월 10일 날 이것이 나올 거다. 그리고 그것을 옵티머스가 나와서 야, 차 문 좀 열어줘. 그럼 문도 열어줄 거다. 심지어는 이것을 배달용, 우리가 뭐 쿠팡이나 뭐 이러한 11번가 이런 배달용 차로 써서 얘가 물류도 나르는데 그때 옵티머스가 짐 나를 거다. 이런 모습도 보여줄 거다. 그럼 제가 보기엔 이건 문샷이에요. 네. 근데 저는 꼭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럴 이유가 경영학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테슬라가 저는 로봇밴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옵티머스 3가 또는 옵티머스 4세대가 이렇게 물건 배달에도 쓰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는 로봇택시 앞에 운전석에 앉아서 로봇택시가 앉아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발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2025년에 발표해도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고 2026년에 발표해도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카드를 10월 10일 날 다 공개합니까? 이건 경영학적으로 볼 때, 경영 판단으로 볼 때 옳은 판단이 아니에요. 즉 내가 보여줄 카드가 5장 있으면 2장만 센 거 보여줘도 되는 거거든요. 5장을 다 털어놓고 나머지는 없어. 나머지는 이제 실현만 하는 일이야.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경영은. 2025년에도 카드 하나 내놔야 되고 2026년에도 카드를 하나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월 10일 날 제가 주가가 오른다고 보는 것은 이제 가장 큰 거는 미국 외부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80%가 오른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것은 가장 외부적인 요인은 미국 연준이 앞으로 1년 동안 앞으로 12개월 동안 아마 여러 차례 이자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이자를 갖다가 한 3% 정도 추가적으로 내린다. 이 정도 나올 경우에는 경기 침체 없이 이걸 많이 만들어낸다라면은 경기 침체 없이 전체적으로 소비를 이끌어 올릴 수가 있고 차량 판매를 전체 차량 시장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징조가 될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총 차량 판매 수가 올해는 작년에 180만 대를 겨우 비슷하게 채우거나 조금 미달되거나 초과해도 얼마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테슬라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인 주니퍼 이것이 지금 페이스리프트 올해는 모델 3의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죠. 페이스리프트가 내년 초에 나올 거고 두 번째는 내년 상반기에 모델 3와 모델 Y의 저렴이 버전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까지 나왔을 경우에 내년도에 250만 대 정도를 판다.
그러니까 250만 대를 팔 정도로 이 판매량들이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올라간다라면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내년에 모델 13이 올해 나온다라는 거고 2024년에 나온다라는 거고 이것이 주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2025년에 하드웨어 4에 대해, 그러니까 하드웨어 4와 3에서 FSD 버전 13에 대해서 주행 이 거리가 누적됐는데 미국의 도로교통 안전국에 볼 때도 이거는 인간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한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흔히 말하는 비감독 하에서 언슈퍼바이스에서도 이걸 허락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025년에 미국에서는 언슈퍼바이스가 허가된다. 이런 주가는 대단히 오를 걸. 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언슈퍼바이즈 되면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테슬라 FSD를 월 $99로 내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러면 FSD 매출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가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5년이 아니라 저는 5년 하반기부터 지금 테슬라는 로봇 택시를 생산하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저는 2025년에는 그것에 대한 라인 설계가 구축이 이루어지면서 2026년부터 양산해도 좋아요. 근데 진짜로 양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이 2025년에 구축이 돼도 로보택시에 구축이 돼도 이건 허가도 됐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주가가 또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저는 높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메가팩도 봐야 됩니다. 메가팩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연 50기가와트. 지금 2분기 때 9기가와트를 했으니까 사실은 올해 3분기 때 저는 10기가와트를 할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매 분기마다 12기가와트라든지 13기가와트 정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메가팩 사업이 증가한다라면 메가팩은 여러분 30%대의 순이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현금을 테슬라에게 선물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건이 만들어진다라면 저는 테슬라 주가는 내년 이맘때쯤에는 지금 현재보다도 지금 현재 만약에 $238를 제가 기준으로 했었는데 한 $428까지 한 올라갈 충분히 그런 가능성들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떨어질 가능성은 미국의 경기가 침체된다. 이거는 아무리 테슬라가 잘해도 테슬라의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은 제가 뭐 거시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한다라면 테슬라 주가도 예외 없이 떨어질 거고요. 가장 이제 무서운 요소는 뭐냐면 오스본 효과라는 거예요. 오스본 효과는 뭐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이제 신차가 올해 12월에 나와 또는 신차가 내년 1월에 나와 신차가 내년 2월에 나와 그러면 여러분 뭐 하냐면요 여러분 10월달 11월달에 차 살려다가 아유 몇 달 좀 기다리지 그렇죠. 네. 새로 나온 모델 사고 싶죠. 새로 나온 모델을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가 주니퍼 공개도 자꾸 비밀리에 했던 건데 이 광팬들이 삭을 찾아내는 거예요. 주니퍼가 나온다. 그러면 테슬라 Y 살 사람도 아야 기다리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한 내년 초에는 뭐가 나오냐면 모델 3의 저렴이 버전, 모델 Y의 저렴이 버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능도 좋고 어차피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조금 저렴한 거 사지 뭘. 이러면서 이 공백기에 오스본 효과가 발생해 버리면 주가가 내려가요. 왜냐하면 매출이 줄어들거든요. 네. 또는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할인을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폰 16이 나와요. 그러면 아이폰 15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네.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야 아이폰 15 사지. 미쳤어요. 사람들이 원래 원가대로 아이폰 16 있는데 아이폰 16도 가격을 올리질 않아. 아이폰 15랑 비슷한데 16 사지 15 안 삽니다, 여러분. 15는 언제 삽니까? 가격을 크게 할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크게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건 뭡니까? 순이익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미치고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큰 예를 들자면 14%의 순이익률을 갖고 있다가 10%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주변에 테슬라 신차 나오니까 그때 가서 사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주분들은. 네. 그러니까 오스본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오스본 효과의 길이, 강도, 얼마나 이것이 세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많이 지속되느냐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오래 지속되고 강하게 지속돼서 내년 1분기하고 2분기 때 각각 30만 대 이하로 판매가 된다. 2024년 3분기 아직 인도량 10월 2일 날 발표되는 거 한국 시간 10월 3일 발표되는 거 분명히 40만 대 넘을 거거든요. 이거하고 턱없이 부족한 30만 대 미만으로 내년 1분기하고 2분기가 기록된다. 테슬라 주가는 50% 가까이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가 절대 허가를 못 받는다. 내년에도. 이래도 그러니까 9월 말까지도 왔는데도 허가 받을 일은 요원하다. 해리스가 돼서 너네 안 해줄 거야 아마. 뭐 이래버린다. 이러면 테슬라 주가는 내려갈 거고 또 로보택시가 양산이 2026년도 아니고 2027년으로 연기할게.
여러분 사이버 트럭도 많이 연기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타임 스케줄을 믿으면 안 돼요. 일론 머스크는 말한 것은 저는 항상 지켜왔지만 타임 스케줄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로보택시의 양산이 2025년 하반기에 한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했지만 저는 2026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못 지켜서 2027년으로 연기된다. 이러면 또 테슬라 주가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6년 9월 말 정도에 50% 떨어질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정수 얘기만 들으면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가 아니라 주가가 떨어질 조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조건을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기업 가치하고 시장 기대치를 혼돈하시면 안 된다. 시장 기대치는 10월 10일에 대한 지금 기대치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재무제표랑 연결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if 조건들은 다 기업 가치하고 연관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링크에 제가 이 글의 링크를 달아드려야죠. 그러면 달아드려야죠. 여러분 들어가셔서 글로도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실지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네. 박사님이 이렇게 조건을 달고 이럴 경우에는 상승하고 이럴 경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글을 친절하게 자세히 써주셨으니까 보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